오늘은 이 1984년산 탱크탑과 함께 이런저런 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몸짱을 추구하고 있는 50대 몸짱입니다. 평생 몸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게 관심 가져주신 1000분의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도 이제 눌러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기념으로 제가 처음 운동 시작했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원래는 운동을 전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제 또래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예전에 어린애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당연히 밖에서 같이 뛰어노는 게 중요한 일과였죠. 근데 저는 아기 때부터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공룡책 보고 과학책 보고 그런 걸 더 재밌어 했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 운동 경험이 없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하라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빼고. 그러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 발령을 받으셔서 영국 런던으로 온 가족이 살러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애들이 뭐 축구도 하고 럭비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었지만 저는 별로 흥미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팩트를 소개해 드리자면, 요새는 세계 보디빌딩의 중심지가 미국이지만 원래 여러 가지 문화, 학문들, 스포츠들이 영국에서 많이 나왔듯이 보디빌딩도 체계가 정립된 세계 최초의 지역은 원래 영국이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최초의 잡지가 생기고,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최초의 시합이 열리고, 그리고 1930년대부터 미스터 브리튼, 즉 미스터 영국이죠. 그런 대회가 생기면서 보디빌딩을 꽃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영국으로 이사 갔던 당시 1983년에도 영국 내에서 보디빌딩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었는데요. 그때 저 중1 때 헬스 잡지를 호기심에 사봤다가 당시 유명했던 보디빌더들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카왁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알버트 베클스라는 선수도 있었고, 헬스 좀 한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워낙 옛날 얘기기도 하고, 옛날 선수들 중에서는 올림피아 챔피언 했던 사람들 말고는 보통들 잘 모르시니까. 하여간 그런 선수들의 아름다운 몸을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운동은 전혀 해본 적 없던 저지만 그때 덤벨을 사서 집에서 덤벨 컬을 처음 해봤던 그 중1 때가 제 첫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끔 집에서 덤벨 컬을 할 뿐이었지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디 체육관을 끊어서 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중2 때가 1984년이었는데요. 조지 오웰의 동명소설을 아시는 분들 계시죠? 1949년에 1984년을 상상하며 썼던 작품, 조지 오웰의 1984. 바로 그 유명한 해에 제가 이 셔츠를 샀습니다. 84년은 보디빌딩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리 헤인이라는 선수가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어서 이후 8번 연속으로 올림피아를 석권함으로써 아놀드의 7번 우승 기록을 깨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죠. 타이 기록은 있었지만 깨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 리 헤이니가 처음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던 바로 그 해에 제가 이 탱크탑을 어느 보디빌딩 체육관에서 샀었는데요. 거의 40년이 돼가지만 요새도 가끔 입습니다. 근데 자주는 입지 않는 게 엄청 불편합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 때보다는 요새가 좀 더 몸이 크기 때문에 저 옷을 입으면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요새 옷들하고 천이 달라서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는 건 그냥 쑥 입으면 들어가는데 한번 입으면 벗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지가 않아서 보통 옆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 쪽을 좀 당겨달라고. 그래서 자주 입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옷도 사고 덤벨도 사고 했었지만 그때는 제가 운동보다는 음악이랄지 더 관심 분야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동을 하는 쪽보다는 그냥 잡지를 보며 보디빌더들을 좋아하는
즉 팬으로서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그냥 처음 운동기구를 잡아봤다 하는 의미만 있고 진정 운동을 시작한 때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언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때였냐 하면 그때부터 여러 해 지나고 나서 제가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 갔던 게 93년이었는데요. 제가 24살 때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좀 늦게 나이 먹고 간 편이죠. 왜 그렇게 됐었냐면 그 당시에는 보통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을 4년 만에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회사를 좀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그렇게 늦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제가 당시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라는 데 입학했었는데 당시는 공대생한테는 졸업하고 나서 특정 회사를 몇 년 다니면 군필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아무 걱정 없이 군대 안 가고 학교 계속 다니다가 이제 졸업이 다가오니까 회사를 고르는데 저는 삼성전자에 가고 싶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삼성전자의 방침이 바뀌어서 군대 혜택은 앞으로 석사 이상한테만 준다. 학사는 해당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군대 혜택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포기하고 좀 작은 회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군대 다녀올 각오를 하고 그냥 삼성전자에 갈 것이냐. 결국 그냥 군대 다녀오기로 결정을 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갔죠. 나중에는 후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언제든지 영장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꽤 오랫동안 영장이 안 나오다가 거의 회사 1년 다닌 상태에서 군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휴직을 하고 군대를 가는데 저는 나이도 있고 어찌 보면 가방끈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신분이 전자회사 직원이니까 어디 후방에 행정병이나 통신병이나 그런 걸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예상외로 강원도 고성이라고 아십니까? 저 그림의 동그라미 부분인데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최북단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전방부대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거기로 그냥 일반 보병으로 가게 된 거죠.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 국방부 입장에서도 뭔가 제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나라에 더 도움일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할까? 하여간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현역 복무 기간이 26개월이었는데 거기서 한 1년 지내고 나니까 이제 짬밥도 좀 올라가고 저녁 휴식 시간은 제 맘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제 바로 한 달 아래에 후임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체육관 관장을 하다가 온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거기 부대에 운동기구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기구를 막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톱질하고 못질해서 벤치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그냥 누우면 배기고 아프니까 막사 바닥에 까는 장판 같은 걸 가위로 오려서 그 당시 모노륨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붙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 봉은 뭐 어떻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디서 뭐 봉 하나 구해오고 그리고 중량 원판이 없으니까 대야에다가 시멘트 가루를 부어가지고 공그리를 친다고 하죠. 콘크리트. 그래서 일종의 중량 원판을 만드는 거죠. 엄청 두껍게. 맷돌같이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는 봉을 꽂아야 하니까 그 휴지 심 있죠. 그걸 하나 꽂아서 굳히는 거죠. 구멍이 있어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원시적으로 기구들을 만들어서 매일 엄청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한 달 후임이니까 제가 가서 그 친구한테 야, 너 그거 나랑 같이 하자. 네가 날 좀 가르쳐 봐라.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 키 180에 몸무게가 59kg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완전 뼈밖에 없는 거죠. 뭐 평생 운동해 본 적도 없고 외국의 여자 슈퍼모델들이 그 정도 스펙 되거든요. 180에 60kg 정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임마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오뱀이라고 불렸는데 아니 오뱀은 운동 이딴 거 안 좋아하고 내무반에서 책 보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내면은 며칠 하다가 안 한다고 할 거 뻔한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원래 맘먹고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해. 한번 믿어보고 가르쳐줘봐. 그랬더니 그럼 진짜 군소리 말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한 1년 동안을 매일 운동을 같이 했죠.
하루도 안 쉬고. 그래서 79kg로 제대했습니다. 딱 20kg 늘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생각보다 제 인생에 변화가 많이 왔어요. 왜냐면 이게 심리적인 건데, 그전까지는 제가 제 스스로를 규정하는 아이덴티티가 나는 뭔가 그 공부는 좀 잘하고 좀 범생이 스타일인데 운동은 잘 못하는 좀 그런 사람, 이거였는데 이제 그게 바뀐 거죠. 몸매가 좀 몸짱 스타일로 바뀌니까 이제 남들이 날 볼 때 운동도 좀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가 맞아요. 여전히 헬스를 빼고 나면 전반적인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 전혀 뛰어놀지를 않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전혀 발달하지를 못했어요. 몸도 뻣뻣하고. 그러나 이제 헬스를 하고 나니까 최소한 겉으로 운동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데는 성공한 거죠. 그게 어딥니까? 이 몸에 관련한 영역은 그전까지는 전혀 제 영역이 아니었었거든요. 하여간 저는 결론적으로 뭔가 이제는 몸도 얻었다, 내지는 몸까지 얻었다, 난 이제 부러울 게 없다, 난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복직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뭔가 자신 있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여자를 만날 때도 뭔가 태도가 좀 자신 있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건데, 여자분들이 또 남자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 뭔가 그 석세스 레이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전보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때 군대에서 운동했던 것처럼 제대 후에도 그렇게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다시 사회 오고 나니까 이제 술도 좀 마셔야 되고 밤도 좀 새야 되고 연애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젊고 놀 게 많은데 취미를 운동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예전과 달리 젊은 나이에도 노는 거 다 포기하고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좀 대견한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제 젊음이 아까우니까. 이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안 오니까. 그리고 그런 시절이 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또 정반대로 노는 건 이제 괜찮은데 일 욕심이 생겨서 또 일을 엄청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는 삼성증권에서 전자업종 분석 애널리스트란 걸 했었는데, 원래 주 5일 근무인데 주말도 다 출근하고 공휴일도 다 출근을 해서 1년 365일 연속 출근을 했었어요. 뭐 상사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일 욕심에. 물론 주말이나 빨간 날은 정시에 출근을 한 건 아니고 뭐 점심때쯤 갔다가 저녁에 나온달지 그런 식으로, 하여간 뭐 구정, 추석 이런 거 다 예외 없이 365일 연속 출근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호주노의 조튜브라고 유튜버 있는데, 그분이 주 7일 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 7일 멈추지 마, 뭐 그러시는데,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주 7일이 아니라 1년 365일 일했으니까. 물론 근데 그렇게 매년 한 건 아니고 첫 1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운동은 그리 열심히 하긴 힘들었죠. 군대에서 처음 운동할 때는 운동을 그렇게 1년 365일 했었는데, 이번엔 또 일을 1년 365일. 원래 그렇게 뭐 한번 꽂히면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운동 좀 소홀히 했다가 또 좀 열심히 했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체로 유지어터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한참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